지금부터는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에서 많은 책들의 모든 문제집에 공통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별 문제들, 공통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 모든 책에 겹칩니다. 그거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대표 문제 한 개씩 시범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또는 학원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또는 이제 초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겪는 것들이니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시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700 몇십 몇이 11의 배수일 때 가장 큰 세 자릿수를 구하시오. 세 자릿수 700 몇십 몇이래요. 근데 이 수가 11의 배수래요. 700 몇십 몇이라는 건 700부터 799. 700부터 799는 100개의 수입니다. 99개가 아니라 100개의 수. 이 안에 11의 배수는 많이 있습니다. 10개 이상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11의 배수, 즉 가장 큰 11의 배수인 700 몇십 몇을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도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요?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11의 배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799 나누기 11을 해봅니다. 799가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799를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조사해 보는 거예요. 79 속에 11이 7개가 있어요. 11이 7개면 77이에요. 빼면 2개가 남아요. 빼는 수는 11보다 나누는 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나눗셈, 이 9가 내려옵니다. 29 속에 11이 2개가 있어요. 11이 2개면 22예요. 빼면 7이 남아요. 나머지가 7이 되겠어요. 가로씩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799 나누기 11은 몫이 72, 나머지 7이에요. 11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0이 되어야 돼요.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하나 줄이면 799가 뭐로 바뀌겠어요? 799는 하나가 줄어드니까 798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계속 쓸 필요 없어요. 11로 나누었을 때 몫이 70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때 이 수는 무엇이 되느냐? 굳이 검산식 11 곱하기 72 더하기 0 해서 구할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나머지의 차이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나누기 11은 변하지 않았어요. 몫이 72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차이점은 7개 남는 게 0개가 남았어요. 보세요. 7이 6으로 바뀌니까 799가 798로 바뀌죠? 그럼 7이 0으로 바뀌면 7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어때요? 7이 감소하면 돼요. 7이. 답은 799에서 7만 감소하면 돼요. 빼기 7. 그래서 792가 되겠어요. 700 몇십 몇 중에서 11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릿수는 79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너스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할게요. 700 몇십 몇 중에서 가장 큰이 아니라 만약에 가장 작은 11의 배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작은 11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번에는 700 왜? 가장 작은 11의 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700 나누기 11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700이 11의 배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조사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역시 수 감각이고요. 이왕이면 좋은 수를 선택해야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70 속에 11이 6개가 있어요. 66, 4개 남고요. 4는 11보다 작아야 돼요. 두 번째 나눗셈 0이 내려옵니다. 40 속에는 11이 3개가 있어요. 33, 7이 남아요. 나머지 7. 세로씩 써보겠습니다. 가로식이요. 700 나누기 11은 몫이 63, 나머지 7이에요. 자, 그럼 700은 나머지가 생기니까 11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700 만약에 1이면 나머지가 살짝 바뀌겠죠? 나머지가 뭐로 바뀌겠어요? 8로 바뀝니다. 왜? 700이 701로 1 증가했으니까 얘도 1 증가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누기 11, 몫은 63, 나머지 11.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11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1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7이 11로 바뀌었다는 건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4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4가 증가하면 되겠어요. 4 증가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704죠. 704. 704 나누기 11은 몫이 63이 아니라 나머지가 0으로 바뀌니까 몫도 하나가 증가합니다. 나머지가 0, 몫은 64. 어쨌든 700 몇십 몇 중에서 가장 작은 11의 배수는 704가 되겠고요. 700 몇십 몇 중에서 가장 큰 11의 배수는 792가 되겠습니다. 792. 예.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떠오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몇부터? 세 자리니까 제일 작은 건 100부터. 마지막은 999까지. 100부터 999까지는 수가 899개가 아니고 900개인데 900개 안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5의 배수가 몇 개냐? 5의 배수. 5일은 5, 5, 20, 5, 3, 15, 5, 4, 20 그렇게 쭉 가서 첫 번째 5의 배수가 얼마일까요? 5 곱하기 얼마 해야 이 안에 오는 제일 작은 수가 될까요? 5 곱하기 얼마? 이건 수가 쉬우니까 이 정도는 암산 되겠어요. 5 곱하기 20이 100이죠. 100. 제일 작은 5의 배수는 100이에요. 100. 5 곱하기 20이니까. 5의 배수는 당연히 5에서 시작해서 계속 5씩 커지죠. 5씩. 5씩 띄어세기.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는 5 곱하기 21은 105. 이게 두 번째 5의 배수. 5 곱하기 22는 110. 이게 세 번째 5의 배수. 5 곱하기 23은 115. 이게 쭉 가는데 시작은 쉬웠는데 마지막이 뭐냐? 여기서 이제 암산이 되면 좋고요. 암산이 안 되면 아까처럼 나눗셈 한번 해보면 돼요. 999 나누기 5 빨리 해보면 돼요. 5일은 5 4 남고 9 내려오고 5, 9, 45 4 남고 9 내려오고 5, 9, 45 4 남고 그래서 999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4가 남습니다. 따라서 999는
5의 배수가 아니고요. 5 곱하기 얼마다? 요거예요. 199는 얼마? 995. 여기서 5 곱하기 199가 995라는 거는 이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 4, 999에서 나머지 4를 빼서 995가 나왔어요. 직접 나눗셈 해도 되고 조금 센스가 있으면 암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200은 당연히 1000이죠. 이건 수가 쉬우니까. 1000은 5의 배수예요. 근데 1000은 4자릿수예요. 4자릿수. 그래서 1000은 안 돼요. 3자릿수라고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5 곱하기 200이 뭐로 바뀌어요? 5의 200배에서 하나만 줄여요. 5의 199배. 이거 굳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5 하나 빼면 돼요. 왜? 5의 배수는 5씩 증가하거나 5씩 감소하니까. 그래서 995. 1000 빼기 5는 995. 이렇게 암산할 수 있어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세 자릿수 중에서 5의 배수는 제가 지금 점점점을 이용해서 다 썼어요.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 잘 보이지? 5의 배수 몇 개니? 선생님 5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쓸 수 없으니까 점점점 이용한 거예요. 시작이 100이고 끝이 995인데 과연 이게 몇 개냐? 이걸 왜 썼냐면 이것 때문에 쓴 거죠. 번호. 5 곱하기는 계속 변함이 없어요. 바뀌는 수는 20배, 21배, 22배, 23배, 199배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20부터 199까지가 이게 몇 개냐?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럼 20부터 199까지가 몇 개냐? 용감하거나 성질 급한 학생은 199 빼기 20 해서 179개라고 답을 쓰는데 179개 아니죠. 179개가 아니라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180개예요. 이거는 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상식적이면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20부터 30까지 자연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10개요. 그러면 안 됩니다. 11개예요. 왜 11개일까요? 0이 2번 들어가죠? 직접 써줄까요?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의 자리만 볼까요? 1의 자리만? 1의 자리만? 0, 1, 2, 3, 4, 5, 6, 7, 8, 9. 이게 한 줄이 10개예요. 근데 0 들어가는 게 2번이에요. 그래서 10개가 아니라 이 수는 11개입니다. 그래서 30 빼기 20 해서 10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가 몇 개다? 30 빼기 20 더하기 1 해서 11개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1 해서 180개가 정답입니다. 왜 더하기를 해야 될까요? 199에서 20을 빼버리면 20이 안 들어갑니다. 20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수직선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2, 3, 4, 20, 21, 30 이렇게 있을 때 20부터 3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냐 그 얘기거든요. 아까 이 질문. 근데 30에서 20을 빼버리면 30이라는 거는 이 얘기예요.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30개예요. 1부터 30까지. 그런데 20 앞에는 19가 있어요. 19가.
근데 1부터 30에서 1부터 20까지를 빼버리면 20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부터 30에서 1부터 20까지를 빼는 건 좋은데 다시 뺐으면 20이 없으니까 다시 2를 보충해줘요. 만약에 이게 싫으면 20부터 30까지 수가 몇 개일까요? 이게 싫으면 30 빼기 20 더하기 1 하지 말고 30 빼기 20은 들어가야 되니까 20은. 필요 없는 거. 어디가 필요 없어요? 1부터 19까지가 필요 없죠? 1부터 30까지가 30개인데 1부터 19까지가 필요 없어요. 그럼 30에서 19개를 빼서 그냥 바로 11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거는 잘 좀 감정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30에서 20을 뺀다. 그러면 20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 개를 20이라는 수 한 개를 껴준다. 그래서 어쨌든 11개다. 마찬가지예요. 20부터 199까지는 199에서 20을 뺀 다음에 179에서 까먹지 말자. 뭐 더하기 1. 왜 더하기 1? 20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가 정확히 180개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세겠어요. 어쨌든 세 자릿수 중에서 5의 배수는 얘네들이 몇 개? 180개입니다. 180개. 약수와 배수의 문제는 너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꺾은선 그래프, 평균 이런 단원들은 문제가 너무 단순해요.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배수와 약수는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갑툭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문제들. 계산 중심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수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고 또는 응용력이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풀어낼 수도 있어요. 가장 애매한 학생들이 공부는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알 것 같은데 그거를 안 도와줘서 실력이 늘 수 있는데 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은근히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문제도 역시 문제집에 갑자기 한 문제씩 툭툭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훈련시키려면 꽤 힘이 들거든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리만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어머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우스 정리, 가우스의 합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머니들 다들 아시다시피 가우스가 초등학생 때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는 학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5050, 101 곱하기 50은 5050이라고 아주 빠르게 답을 구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문제를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105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자연수입니다. 분수, 소수 다 빼고요. 자연수 105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105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도대체 어떤 수를 더해야 되는지 파악해야겠죠? 일단 써볼게요. 가장 작은 수는 105, 그 다음은 110, 그 다음은 115, 그 다음은 120, 점점점, 185, 190, 195, 200. 바로 이거예요.
105부터 200까지 5의 배수는 얘네들이에요. 이걸 다 더하라. 이게 수가 너무 많네요. 수가 많으면 일단 기겁부터 하지 말고 이 수가 몇 개인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는 방법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곱셈식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105는 5 곱하기 21, 110은 5 곱하기 22, 115는 5 곱하기 23, 점점점 195는 5 곱하기 39, 200은 5 곱하기 40. 그래서 21, 22, 23, 점점점 39, 40. 이게 몇 개일까요? 40 빼기 21 더하기 1. 40에서 21 빼버리면 21이 안 들어가니까 다시 더하기 1. 그래서 몇 개? 20개.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이, 그러니까 공차를 이용하는 건데 얼마씩 커지죠? 5, 5, 5. 5씩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이 105에서 시작했고 200에서 끝났어요. 105에서 시작해서 200까지 끝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계속 5씩 커진 건데 한 번에 얘기해서 결국 총 얼마가 커졌냐? 총 95가 커졌다. 왜냐면 200 빼기 105는 95니까. 근데 95는 어떻게 생긴 거냐? 5씩 커지고 5씩 커진 게 계속 쌓여서 이 5가 쌓여서 95가 되었다. 그러면 5가 몇 번 커졌는지 알 수 있어요. 95 나누기 5 하면 알 수 있죠. 식으로 써볼게요. 200 빼기 105 소괄호 하고 나누기 5. 이게 95죠, 95. 95 나누기 5는 얼마예요? 19예요. 19는 5의 개수입니다. 19가 5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105부터 200까지 수는 19, 19개가 아니고 한 개 더하기를 해서 20개가 됩니다. 결과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더하기를 하는지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4명이 있어요. 4명 사이사이에 공을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공을 예를 들어서 5라고 합시다. 공의 이름을. 상관이 없어요. 학생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죠? 그럼 4명이 있을 때는 사이사이에 공이 몇 개가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이 3명 있는 걸까요? 공은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사이사이에. 그러면 공과 사람의 개수는 하나 차이가 나요. 공보다 사람이 한 명 더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이라서 볼 수 있고요. 5는 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의 개수예요. 105부터 200 사이사이에 5라는 공을 19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사람은 20명이다. 즉 수는 20개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방법을 하든 이 방법을 하든 상관없지만 보통 초등학생들은 이 방법을 더 편하게 사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105부터 200까지의 자연수 몇 개? 20개를 다 더하면 얼마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수의 개수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20개라는 거.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합을 구할 수 없어요. 이걸 왜 구했냐면 이 20개의 수를 곱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곱셈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곱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하고 가장 큰 수하고 더합니다. 105 더하기 200 얼마죠? 305. 110 더하기 두 번째 작은 수, 두 번째 큰 수. 110 더하기 195 합니다. 얼마죠? 305. 세 번째 작은 수, 세 번째 큰 수를 더합니다. 얼마죠? 115 더하기 190은 305. 왜 이 둘씩 짝지었어요? 이 모양을 어떤 학생은 뭐 이렇게 와이파이 같다 해서 좋아하던데, 어쨌든 왜 이 합이 일정할까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격이. 얘는 5가 커졌고 거꾸로 얘는 5가 감소했어. 또 5가 커지고 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합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거나 두 개씩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305가 나와요. 305가 몇 번 나올 거예요? 몇 번? 305가 수가 20개니까 20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두 개씩 묶었죠. 두 개씩. 수가 20개인데 두 개씩 묶었으니까 몇 묶음이 나오냐? 10묶음이 나와요. 10묶음. 305가 반드시 10번 나와요. 그래서 이 20개의 합은 305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합을 생각보다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차이가 일정할 때만 곱셈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1 커지고 2 커지고 3 커지고 4 커지고 그때는 불가능해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고요. 답은 305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짝 다른 문제 한 개 더 해보겠어요. 지금은 수가 20개. 다행히 운이 좋게 짝수개입니다. 짝수. 딱 맞아요. 10묶음. 근데 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자릿수. 10부터 99. 두 자릿수 중에서 홀수 아시죠? 짝이 안 맞는 수. 홀수의 합을 구하시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두 자릿수니까 10부터 99까지인데 홀수 11, 13, 15, 17, 95, 97, 99. 이 가우스의 합은 엄밀하게 말하면 초등 과정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등 수학에 나오는 기본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뭐 심화 문제집 또는 경시에 가끔씩 나와요. 제 생각은 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긴 하지만 내용을 초등학생, 열심히 하고자 하는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초등학생들이 공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홀수, 앞에서 공부했던 5의 배수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2씩 계속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그 합을 곱셈식으로 바꿔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으로 바꾸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만 곱셈식 만들 수 있어요. 수가 몇 개일까요?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2씩 커지죠? 시작이 11이고 끝이 99예요. 얼마가 커진 거죠? 88이 커진 거죠? 예, 88 나누기 2. 88 나누기 2니까 얼마죠? 44. 44가 수의 개수가 아니라고요. 2가 44번 커졌다고요. 2가 44번. 2가 44번 커져서 88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몇 개라고요? 한 개 더 있어서 45개입니다. 이 45개의 수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자,
아까처럼 두 개씩 묶으려고 했더니 짝이 안 맞아요. 한 개가 남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좀 빼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왕따 시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왕따는 아니고,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돼요. 일단 한 개 빼고 44개를 더하겠다. 그리고 그 한 개는 까먹지 말고 마지막에 껴주겠다. 자, 어떤 걸 하나를 빼놓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풉니다. 그냥 아까 하던 대로 이렇게 더해요. 이렇게. 11 더하기 99는 110. 13 더하기 97도 110. 15 더하기 95도 110. 110이 몇 번 나오냐? 110이. 하나 뺐으니까 44. 곱하기 44면 안 돼요. 44개를 두 개씩 묶은 겁니다. 두 개씩. 그러니까 22번 나와요. 22번. 그리고 마지막에 빼놓은 거를 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빠진 거는 를 더해야 되는데 이 수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 수는 뭘까요? 가운데 수죠. 가운데 수. 11부터 20 커져가지고 99에서 끝나는데 가운데 수가 뭔지 또 이게 뭐지? 막 고민하고 끙끙댑니다. 어른들이야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 딱 가운데 수는 쉽게 말해서 얘와 얘의 평균이에요. 평균. 딱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11 더하기 99 얼마? 110의 절반. 가운데 수는 55예요. 근데 또 이거 구하느라고 또 끙끙대야 돼요. 얘 더하기 얘 나누기 55.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110 곱하기 22 242 그러면 110 곱하기 22는 2420에다가 55까지 껴주니까 2475. 어쨌든 답은 2475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쓸게요. 11, 13, 15, 17, 95, 97, 99 있을 때 굳이 가운데 거 한 개 빼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제일 작은 수 얘를 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큰 수 얘를 뺀다든지,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해보겠습니다. 13 더하기 99, 15 더하기 97, 17 더하기 95 이런 식으로. 얘는 마지막에 껴줄게요. 13 더하기 99가 얼마냐? 110인가요? 15 더하기 97, 112. 17 더하기 95, 112. 그러면 112가 몇 번 나올까요? 얘가 44개니까 두 개씩 묶으면 22쌍에다가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이거 빠진 거 이거 껴준다.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답 2475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식은 조금 다른데 어떤 걸 하나 빼줄 거냐, 가운데 걸 빼줄 거냐, 아니면 그냥 맨 앞에 거나 맨 끝에 걸 빼줄 거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가운데 걸 빼지 말고. 이렇게 하면 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등차 수열의 합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할 게 많아요. 수의 개수도 구해야죠. 식도 만들어야 되죠. 어차피 수학은 남이 만들어 놓은 식만 계산하는 건 아주 1차원적인 수학이에요. 그건 산수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잘 나와야 50점, 60점이에요. 어차피 수학은 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계산까지 내가 직접 한다. 이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정확하게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수학을 잘할 수 없어요. 결국 습관과 마인드의 문제예요. 어렸을 때 대충 해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까지 한꺼번에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너무 힘든 거죠. 어쨌든 어려서부터 하나라도 정확히 공부하는 훈련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